부산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늦은 밤. 마치 물을 퍼붓듯 빗줄기가 텅 빈 거리를 때렸습니다. 가로등의 희미한 노란 불빛은 웅덩이 위에 반사되어 을씨년스럽고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고촌 낡은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김소희 씨는 작은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야른 우비는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녀의 손은 추위에 떨렸지만 손에 든 손전등은 굳건히 잡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은 축축한 계단을 비추며 나아갔습니다. 김소희 씨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경비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조용하지만 안정적인 일은 지난 세월 동안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던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늘 그랬듯이 이 익숙한 순찰로 단순했지만 오늘 밤은 완전히 다른 밤이었습니다. 흐릿한 손전등 불빛 속에서 김소희 씨는 골목 끝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몹시 마르고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피부를 때리고 있었지만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는 몇 명의 젊은이들이 서서 낄낄 웃으며 아이에게 모진 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 꼬맹이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 완전 거짓골이네? 돈 벌려고 쉬어하는 거 아냐? 한 젊은이가 큰 소리로 말하자 그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소희 씨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아이와 젊은이들에게 곧장 다가갔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당장 돌아가. 김소희 씨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돌아보며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그냥 장난친 거예요. 아줌마. 아무도 저런 애한테 관심 없잖아요. 한 젊은이가 도전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김소희 씨의 차가운 눈빛의 젊은이들은 재빨리 흩어져 각자 불평을 하며 떠났습니다. 김소희 씨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멍하니 땅만 바라보며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듯한 아이에게 돌아섰습니다. 얘야, 괜찮니? 김소희 씨가 무릎을 꿇고 앉아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차가운 빗속에서 몸을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김소희 씨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우비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니? 왜 혼자 여기에 있는 거니?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집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절 신경 안 써요. 김소희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갑자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슬픈 기억이 밀려와 그녀는 몇 초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슬픈 눈에서 그녀는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어린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자. 내가 너를 집에 데려다 줄게.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줌마께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는 듯 작았지만 그의 눈은 거절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패는 무슨 패야? 이렇게 바깥에 있을 수는 없어. 김소희 씨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려 애썼지만 아이는 짧은 단답형으로만 대답했고 시선은 계속 땅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아이를 고촌 아파트 단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이는 현관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더러운 발로 깨끗한 타일을 밟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소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마.
그냥 들어와. 여기는 이제 내 집이야 오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고 아이는 작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김소희 씨는 옷장에서 아이에게 줄 낡은 옷을 꺼내 입히고 따뜻한 죽을 준비했습니다. 죽을 먹는 아이를 보며 그녀는 마음속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이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김소희 씨가 박지민과 저녁을 먹고 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슬픈 눈빛의 아이 모습은 그녀가 묻어두려 애썼던 상처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녀는 외아들을 끔찍한 사고로 잃은 나를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가 보호하지 못했던 아들처럼 박지민과 비슷한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속에 약간의 평화를 찾으려고 일에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자 김소희 씨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박지민은 여전히 어색해하며 집안의 평온을 깨뜨릴까봐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민, 이리 와서 아침 먹자. 김소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수줍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감사와 어색함이 뒤섞여 반짝였습니다. 김소희 씨는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아들이 꾸지람을 받을까봐 두려워할 때 하던 행동과 같았습니다. 어서 먹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여기는 내 집이야.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의 아이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박지민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아줌마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이의 말에 김소희 씨는 멈칫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고통이 갑자기 솟아올랐지만 그녀는 다시 억누르고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도 짐이 아니야. 네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박지민은 고촌 아파트 단지에서 이전보다 더 자주 모습을 드러냈고 이웃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야? 왜 김소희 씨랑 같이 사는 거지? 한 중년 여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유명한 심술궂은 노인 최성재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마 어디서 주워온 거겠지? 어쨌든 조심해야 해. 혹시 길거리 출신 아이일지도 모르잖아. 최성재 씨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한 수군거림은 박지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침묵했지만 그의 눈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김소희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웃들과 직접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는 착한 아이예요.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필요할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아파트 단지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잠시 침묵이 감돌았지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완전히 지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소희 씨와 박지민이 작은 등불 아래 마주 앉아 있었을 때 박지민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줌마, 제 엄마 얘기해드릴게요. 아이의 목소리가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김소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6살 때 사고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는 떠나고 박지민은 홀로 거친 세상에 남겨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소희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는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상실의 고통을 일깨웠습니다. 내 아들도 이렇게 앉아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내게 말해주곤 했는데 이젠 더 이상 없네? 그녀는 목소리를 잃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박지민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공감으로 빛났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박지민은 김소희 씨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녀가 집안일을 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김소희 씨의 옷장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삐뚤빼뚤한 그림부터 낡은 장난감 자동차까지 그녀 아들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괜찮을까요? 박지민이 물었습니다. 김소희 씨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 그것은 아름다운 기억들이야.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행복했던 기억들을 상기시켜줘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박지민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고통이 아무리 깊더라도 마음을 열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지민과 김소희 씨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질 무렵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지민이 밖에서 청소하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나타나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이웃들에게 박지민에 대해 물었지만 김소희 씨가 나타나자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김소희 씨와 박지민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슬픈 기억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내일이 새로운 여정이었고 박지민이 안정된 삶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동시에 김소희 씨는 보살핌과 나눔 속에서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편견과 도전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민과 김소희 씨가 함께 밖에 나가자 이웃들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드러냈지만 다른 사람들은 좋지 않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저 애는 김소희 씨한테 얹혀 살잖아. 다른 떠돌이 애들보다 나을 게 뭐 있어. 한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박지민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소희 씨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잘 지내기만 하면 그들의 시선도 바뀔 거야. 그녀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박지민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소희 씨의 친구인 이효리 씨의 도움으로 박지민은 아파트 단지 근처의 사랑학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날, 박지민은 완전히 낯선 세계에 놓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함께 수업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그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은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시키자 박지민은 일어섰습니다. 저는 박지민입니다. 여기서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듣기 어려웠습니다. 교실 구석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아이가 배워서 뭐해, 길에서 구걸해서 살면 되지라며 박지민을 조롱했습니다. 박지민은 얼굴을 붉혔지만 선생님이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여기서는 서로 비웃으면 안 돼. 모든 사람은 꿈을 꿀 권리가 있고. 박지민도 마찬가지야. 박지민은 수업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자 쓰는데 힘들어했고 다른 아이들이 더 빨리 나아가는 동안 그는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낙심할 때마다 이효리 선생님과 김소희 씨는 그를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업이 끝나고 박지민은 집으로 돌아와 작은 방에 노란 불빛 아래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아줌마, 이 글씨 제대로 썼어요. 아이가 희망에 찬 눈빛으로 김소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김소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좀 더 연습하면 더 잘 쓸 수 있을 거야. 수업 중에 박지민은 교실 친구들에게 일부러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필통과 노트를 숨겨 그가 숙제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발각되자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누가 너처럼 착한 척하래. 마치 너만 제일 잘난 줄 알잖아. 박지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효리 선생님은 아이들을 불러 부드럽게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같은 이유로 여기 있는 거야. 배우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지.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서로 돕는 법을 배우렴. 비록 조롱을 당했지만 박지민은 이전에 자신을 옹호했던 키가 큰 남자아이 정태현이 자신을 두둔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만 좀 괴롭혀. 모두 배울 권리가 있어. 박지민도 마찬가지야. 정태현은 아이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부터 정태현은 박지민에게 더 자주 다가갔지만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매일 밤 박지민과 김소희 씨는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지민은 수업에서의 어려움을 말했고 김소희 씨는 아이의 말을 듣고 때로는 부드러운 조언을 건네주었습니다. 아줌마, 제가 친구들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박지민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 네가 노력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김소희 씨는 그녀의 눈빛에 격려를 가득 담아 대답했습니다. 챕터는 박지민이 학교 문 옆에서 저녁노를 받으며 집에 돌아가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아직 어려움이 많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꾸준히 노력한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학교에서의 힘든 첫날들을 보내고 나서 박지민은 새로운 삶에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꾸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비난의 시선과 비웃음은 여전했고 박지민을 큰 갈등에 빠뜨려 그의 인생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학 수업 중에 박지민은 이효리 선생님에게 칠판 앞에서 문제를 풀라고 불려졌습니다. 아이는 당황하며 숫자 앞에서 허둥댔고 모든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못하면 집에 가. 다른 애들 자리 낭비하지 말고. 한 아이가 박지민을 조롱했습니다. 압박감에 박지민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이전에 그를 옹호했던 정태현이 갑자기 조용히 해. 너희들이 뭐 그렇게 잘난 척이야. 라며 일어섰습니다. 정태현의 말에 교실은 조용해졌지만 박지민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아무도 날 옹호할 필요 없어. 난 내가 어떤지 잘 알아. 박지민은 수업이 끝난 후 약간의 분노와 불만을 담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태현이 학교 앞에서 박지민을 찾아왔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 않아? 무서워. 정태현이 약간의 책망을 담아 물었습니다. 박지민이 상처받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무서운 게 아니야. 그냥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둘은 격렬하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정태현은 박지민이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모습에 짜증이 났고, 박지민은 자신의 나약함에 부끄러워했습니다. 긴장은 수업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박지민이 김소희 씨를 도와 아파트 단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심술궂은 이웃 최성재 씨가 다가왔습니다. 저 애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김소희 씨. 저 애 때문에 골치 아플까봐 겁나지도 않아요. 최성재 씨가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소희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지민은 착한 아이예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아요. 최성재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착하다고. 저런 길거리 애들이 얼마나 착하게 지낼 수 있을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 후회할걸. 이 말에 박지민은 아팠습니다. 그는 아파트 단지를 뛰쳐나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을 헤매던 중 박지민은 고촌 아파트 단지에서 봤던 낯선 남자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수상한 미소를 지으며 네가 박지민이니? 너를 오랫동안 찾았다 오라고 말했습니다. 박지민은 불안했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내 엄마랑 똑같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제 없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의미심장한 말에 박지민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이가 물어보기도 전에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 박지민은 김소희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소희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이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거야. 하지만 무엇보다 넌 도전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설 줄 알아야 해. 그녀의 말은 박지민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갈등과 의심의 시선에 맞서기 위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용감해져야 했습니다. 박지민이 수업에 집중하는 동안 정태현은 조용히 아이를 도왔습니다. 그는 반 친구들에게 박지민을 괴롭히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 잘못했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변화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 너희가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는 마. 정태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정태현은 여전히 냉담했지만 박지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매일 밤 박지민과 김소희 씨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지민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김소희 씨는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아줌마, 제가 다른 애들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박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 네가 노력하기만 하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김소희 씨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지민이 수업에서 괴롭힘을 당한 후 사랑학교는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효리 선생님은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지만 재정난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어린 박지민도 돕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이효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네가 공부를 잘하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학교를 위한 기금 마련 모임에서 박지민은 모든 사람 앞에 서서 고아로 살았던 날들부터 김소희 씨에게 구원받아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소희 씨와 사랑학교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꿈이 있고 저와 같은 아이들도 변화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민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날 밤, 박지민은 작은 방에서 책상에 앉아 자신의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박지민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힘든 시련을 겪은 후 박지민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이 새로운 시련을 안겨주어 그가 혼란을 겪고 희망이 생기고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아침, 김소희 씨는 일찍 일어나 박지민이 다니는 사랑학교가 재정난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소희 씨, 학교는 더 이상 운영자금을 감당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효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김소희 씨와 이효리 선생님의 대화를 듣고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박지민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김소희 씨가 속상해하는 모습에 불안감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박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소희 씨는 아이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피로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학교 일이야. 넌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박지민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삶을 바꿀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지민은 정태현과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왜 자신을 도와주는 유일한 친구가 점점 냉담해지고 소원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지민이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정태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해? 요즘 좀 이상해 보여? 정태현이 약간 지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민은 정태현의 눈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 사이에는 정태현이 뛰어넘고 싶어하지 않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넌 더 이상 날 걱정할 필요 없어.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박지민이 우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태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이해 못할 거야. 나는 너를 도우려고 애쓰고 있지만 너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마치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듯하여 박지민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순수한 어린아이가 아니었지만 정태현에게 마음을 열기에는 충분히 강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지민이 아파트 단지 길을 걷고 있었을 때 그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가난한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박지민의 마음속에 희미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방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조용히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지민은 젊은이들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권리가 없어.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지 마. 젊은이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박지민의 단호한 눈빛을 보자 멈칫했습니다. 박지민은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박지민은 자신 안에서 변화의 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소희 씨가 박지민이 젊은이들과 맞섰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감동했지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박지민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박지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김소희 씨는 그의 눈을 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잘했어. 나는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아줌마,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학교를 도울 수 있을까요? 박지민은 김소희 씨의 눈에서 희망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 마음이 굳건하다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어. 김소희 씨는 박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소희 씨의 격려에 박지민은 용기를 얻었고, 그는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박지민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사랑학교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 그는 모든 사람을 믿고 따르며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박지민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으며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의 능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는 세상이 불평등하고 때로는 비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희망과 사랑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작은 노트에 목표를 적었습니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그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노력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박지민은 매일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지민과 함께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자 박지민은 김소희 씨와 함께 시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박지민은 자신이 길거리에서 돈을 구걸하던 예전 모습과는 다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했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망이 커졌습니다. 그는 항상 약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그들이 장을 보고 있었을 때 예전에 박지민을 싫어하던 박혜미 씨가 다가왔습니다. 김소희 씨, 저 애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요즘 보니 학교도 다니고 도와주기도 하는 게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 박혜미 씨는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박지민은 고개를 숙이며 박혜미 씨를 바라보지 못했지만 김소희 씨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쟤는 그냥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박혜미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편견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박지민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날 박지민이 김소희 씨를 도와 낡은 아파트 단지 울타리를 다시 페인트 칠하고 있을 때 최성재 씨가 지나갔습니다. 저 아이 참 열심히 하는구나. 나는 저 애가 그냥 쓸모없는 떠돌이인 줄 알았는데. 그는 예전처럼 비꼬지 않고 말했습니다. 김소희 씨는 우리 모두 자신을 증명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라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성재 씨는 멈춰서서 박지민을 바라봤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성재 씨는 김소희 씨 집으로 쓰지 않는 새 옷 한 벌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박지민에게 입어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네가 입으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지민은 최성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감사함으로 빛났습니다. 그날은 그가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은 처음 있는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박지민은 이전과 똑같은 젊은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격분한 박지민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풀어줘요. 너희는 약한 애들을 괴롭힐 권리가 없어. 부끄러운 줄 알아. 젊은이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박지민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구원받은 아이는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박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문재환이라고 해요.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착해요. 그날부터 문재환은 박지민을 형처럼 따랐습니다. 과거의 갈등을 넘어선 후 정태현은 박지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담하지 않았고 박지민을 돕는 데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둘이 함께 있었을 때 정태현은 갑자기 박지민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야? 박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그런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태현은 박지민의 대답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박지민이 작지만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촌 아파트 단지에서 모임이 열렸고 모든 사람들이 김소희 씨와 사랑학교를 지켜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박지민은 모두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이 저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소희 씨, 선생님, 그리고 이웃 모든 분께 감사드려요.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연설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감동시켰습니다.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던 사람들조차 마음을 바꾸고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챕터는 박지민이 그의 작은 방에서 창가에 앉아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끝맺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어둠에 지배받지 않았고 혼란스러웠던 감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자 박지민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소희 씨와 박지민은 함께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마음속에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기대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날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뤄낼 것이 많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박지민은 김소희 씨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소희 씨는 그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내 발로 걸어온 거야. 난 그냥 내 옆에서 도와줬을 뿐이야. 박지민과 사랑학교 이야기는 공동체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어떤 어려움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지민의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망의 힘으로 그는 세상에서 그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박지민의 이야기는 고난을 극복한 강인함과 선량함의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시련이 와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희망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며
다른 사람의 희망에 불을 붙일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